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경제 전문가들이 환율 전망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외환시장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일선에서 그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자산 운용을 하시는 분이나 모두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경제 전문가들의 환율 전망을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추적을 해보면 실패한 확률이 훨씬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방향까지 틀린 사람도 아주 많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지만 70%는 방향조차 모릅니다. 앞으로 환율이 10% 상승하니 15% 상승하니 이게 아니고 환율이 상승하니 하락하니 정도로 그 의견차를 엇갈리는데 다 맞다라는 거예요. 70%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우리 외환 전문가나 경제 교수들, 경제 패널들이 외환 시장에 가장 지식이 취약하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환율 수준에 따라서 환율 등락에 따라서 대응 여부에 따라서 상장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실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장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인 주식가격과 채권 가격도 달라지죠. 그리고 금리가 채권시장에서 결정되니 금리도 환율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근본위제도 화폐제도에서는 고정환율 제도잖아요. 근데 종이화폐제도는 변동환율 제도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실물경제와 외환시장,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위제도 화폐이론과 종이화폐 시대 화폐이론 또는 환율 이론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선택하니 이구동성으로 달러가치 하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화폐와 일반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오해라기보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는 화폐에 대한 수요 곡선과 일반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이 모두 우하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로축을 가격, 그러니까 화폐도 가치가 있으니까 화폐도 가치가 상승하고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은 화폐를 가지고 하니까 가격이 하락할수록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반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화폐는 어떨까요? 그런데 화폐는 일반 재화를 구입하는 수단이잖아요. 화폐 가치가 상승할수록 유리할까요? 하락할수록 유리할까요? 가격은 소비자 입장에서 하락할수록 유리한데, 그래서 소비가 느는데,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인데, 화폐는 가치가 상승할수록 유리하잖아요. 내가 구입한 이후에. 그래야 더 많은 재화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화폐에 대한 수요 곡선도 우하향할까요? 세로축을 화폐의 가치, 가로축을 화폐에 대한 수요라고 표시를 했을 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 재화는 그렇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교수들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다고 생각을 하면 미국이 화폐 공급량을 늘리며 달러 가치는 예외 없이 하락합니다. 지금 아마 미국이 2009년 이후 2020년 말까지 당시 2007년 말 기준으로 미국 보는 통화량은 8,030억 달러 됩니다. 근데 2020년 말 기준으로는 5조 1천억 달러거든요. 한 6배 늘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 달러 가치가 6분의 1로 하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2007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2008년 대비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화폐 수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10년 이상 증명한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통계를 가지고 제가 입증을 할 텐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오늘 주제에 충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제학 교과서는 화폐 공급량을 늘리며 물가만 자극한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인문계 쪽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두 다 알 거예요. 그 유명한 화폐 교환 방정식. 쉽게 하면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물가만 상승한다. 쉽게 하면 화폐는 물가만 자극하는 역할을 하지 생산량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업가라고 합시다. 100억 있을 때와 1000억 있을 때 생산량을 늘리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에 진출해도 할 거예요. 그죠?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많은 분야에 걸쳐서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자동차 생산량이 늘었고 휴대폰 생산량이 늘었고 그죠? 그 다음에 주택 공급량이 늘은 거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화폐는 생산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 교과서는 물가만 자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수요 공급 원리상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 교수, 경제학 패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 환율 전망은 틀릴 수밖에 없다. 맞으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들어맞았으니까요. 그건 실력이 아니고 우리 속담에 소 뒷발 차다 지 잡는 꼴이라는 거죠.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재정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재정정책은 SOC 건설에 투입됩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죠? 그럼 고속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시멘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석유 찌꺼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석유화학산업 부식포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장비 동원되죠. 그러니까 많은 분야에 걸쳐서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재정정책을 예로 들어서 1조 달러를 늘리며 간접적인 직접적으로 1조 달러의 GDP가 증가하고 간접적인 영향까지 하면 2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재정정책입니다. 그러면 조세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주가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GDP 성장률도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이 화폐 가치 하락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화폐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제학 교수 그리고 패널들은 재정 지출, 즉 재정 적자 정책은 무조건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득력 있나요? 예? 포유환율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나요? 아니면 경제학 교수들, 경제학 패널들의 과거 주장이 설득력이 있나요?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지금 국내 경제 패널 중에 그 다음에 경제학 교수 중에 패널과 경제학 교수를 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 말 향후 4년 이내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달러당 900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상승이고 환율은 하락이죠. 근데 그러면서 그분은 내년부터, 그럼 4년에 포함되죠. 내년부터 미국 실물 경제도 충격을 받고 디프레이, 그 다음에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와 닿습니까? 이해되느냐는 거죠.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모순이죠. 왜냐하면 리먼 사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때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는데 우리 원화 가치 900원에서 1500원까지 갔습니다.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2021년에는 미국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미국 주식시장도 충격을 받겠지만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나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환율을 모르면요, 금리 모르게 돼 있습니다. 원자재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실물 경제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지는지 흥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환율 모르면. 그분은 그런데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환율 전망에 실패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본이제도 화폐 이론을 가지고 종이 화폐 시대에 그대로 응용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꽤 맞추려고 하는 거죠. 억지로. 그냥 안 맞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상호작용 관계한다는 거죠. 미국 실물 경제가 좋아도 달러가치 상승 요인이지만 그것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실물 경제가 개선됐건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개선됐건 실물 경제가 성장 발전하면 미국 달러가치 상승 요인이에요. 또 실물 경제가 성장 발전하면 미국 증시가 상승하지요. 또 채권 시장은 안정되지요. 주식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니까요. 바로 그런 문제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환율을 모르면, 또 화폐의 역할을 모르면, 물가만 자극한다고 생각하면, 예? 그분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환율 전망에 실패할 것입니다. 당연하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환율 전망에 성공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 속담에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지식은 현실과 안 맞는데 환율 전망에 성공한다? 그거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의 얘기와 비교해가지고 구독 눌러주시고 홍보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고 대학생들의 취업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재정위기로 발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동산 시장이 큰 폭으로 2022년 하반기 이후에 하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홍보 부탁합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